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내외 분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후보 단일화를 놓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측과 그 다음에 쌍권이라고 하는 이 국내 지도부 또는 그 원내 인사들 이 사이에 충돌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단독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뜨긴 했습니다. 단독 김문수 한덕수 6일 회동 조율 권영태가 직접 김문수 설득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회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회동 조율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확정됐다? 그건 아닙니다. 기사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약속해온 김문수 국내임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의 중지에 따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와 6일 회동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만날 수는 있지만 그 만난다는 것 자체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게 회동이 무산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정도의 기사가 단독이라고 뜨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 이 사람 간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지금 이 쌍권 지도부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 말입니다. 왜 후보 단일화 얼른 안 하냐 김문수 너 당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국내외 대선 경선 있지 않습니까?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를 향해서 아니 너 정치 기반 없는 김문수 네가 무슨 실력으로 지금 대선 후보가 됐느냐, 제발 주제를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한독수와 얼른 단일화를 해라. 그 말에는 가로치고 뭐라고 합니까? 한독수한테 얼른 양보해라, 요런 취지의 그 지금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김문수 그 쌍권이 생각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이런 걸 강화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한덕수 예비 후보를 향해서 한덕수 얼른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해라. 얼른 김문수 지지 선언하고 동참해라.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 국내외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를 지지하는 듯한, 그것도 너무나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공공연한 해당 행위다, 이런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 지지층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저 당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저 당은 정말 회생 불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과 본선에 올라가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아마 회의감 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국내외 대선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윤석열 탄핵 반대 뭐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국내민 당원도 아니고 저는 국내민 지지층도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보자면, 어쨌든 국내민 당원과 국내민 지지층 이 뽑아 올린 대선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그 누구의 지지 덕분에, 그 누구의 지원 덕분에 대선 후보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저 당의 당원과 지지층이 뽑아 올린 대선 후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대선 후보를 정통성이 없는, 명분이 없는 여러분들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입니다. 권영세 누가 임명했습니까? 누가 지명했습니까? 권성동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냥 자기들끼리 원내 인사들끼리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기득권을 이룬 세력들끼리 이 김문수한테 어떤 권한을 갖다 주지 않고 김문수한테, 한덕수한테 양보를 해라, 지금 이런 압박을 공개적으로 가하고 있는 상황. 이거야말로 정말 자멸의 길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 당원과 지지층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길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 김문수의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과연 얼마나 있는지, 또 이재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나마 그 김문수의 경쟁력, 김문수의 대외적 위상, 김문수의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갉아먹는 짓이다. 어떻게 이런 자멸적인, 어떻게 이런 해당성 언행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선 후보의 권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무 우선권, 국내민 당원에 분명히 대통령 후보자는 당무 우선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김문수 후보 측과 그 다음에 이양수 사무총장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논쟁을 보면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문수 후보 측은 아니 대통령 후보자가 당연히 당 우선권이 있고 당 운영에 가장 발언권이 크고 권한이 있는 건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사무총장 하나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단일화 하자고 했지 않느냐? 나 단일화 그거 물론 저는 김문수가 내심 속으로는 단일화에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런 걸로 후보가 된 건 맞는데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꾼 거는 좀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왜 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한덕수하고 해봤자 이 양자 대결을 했을 때는 뭔가 또 이게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지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뜻 응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김문수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거고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 후보자가 사무총장도 못 바꾸고 그다음에 내가 단일 후보 그 추진 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고 대체 뭘 하는 짓이냐? 대통령 후보자를 뽑아놓고 대통령 후보자의 그 권한 행사를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이냐? 대체 이 쌍권 지도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양수 사무총장이 착각하지 말아라. 그 당무 우선권이란 거는 그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그런 뜻을 의사를 존중해서 따라준 것뿐이지 그런 권한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국내의 당원과 당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지금 현재 누가 억지를 부르고 있는 것인가? 누가 지금 월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지금 이런 월권적 행위로서 해당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자멸적인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일단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5일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놓고 충돌했다.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본인 명의 입장문에서 후보 선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당무 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거론한 당무 우선권은 당헌 7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지도부가 단일화 협상을 압박하고 당 사무총장 인선을 무산시킨 점 등을 당무 우선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원 당규 위반 행위다. 그랬더니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김 후보 측은 당원 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 당무 우선권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기존의 최고의 의결 절차라든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 그러면서 과거 전례도 후보가 결정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준 것뿐 후보의 말과 뜻이 당원 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아무것도 아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 됐다고 해서 뭐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김문수 아무 권한 없다. 김문수 짱권 지도부 그다음에 비대위에서 이런 거 김문수를 갖다가 인정 안 하면은 껍데기만 대선 후보일 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발 고집 피우지 말아라. 지금 이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김문수 후보를 옹호하거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질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국내의 당원 제74조 아까 그 당무 우선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후보자의 지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그러니까 이 현재 국내힘은 6월 3일까지 이 김문수가 6월 3일까지 김문수가 이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범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모든 당무를 이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헌이란 거는 이 당의 헌법 아니겠습니까? 당헌에 분명히 후보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헌의 95조에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랑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그 대선을 염두에 둔 규정이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60일이라는 건 제외해 버리더라도 어쨌든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게 당헌의 규정입니다. 2항 대통령 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선거, 재정 등 선거 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여러분들 대선 후보 단일화,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거 뭡니까? 이것도 역시 선거 업무이지 않습니까? 선거 업무에 관해서 여러분들 누가 우선하여 권한을 갖습니까? 바로 이 김문수가 갖는다 그 말입니다. 김문수가 바로 이 당원과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그 통해서 당심과 민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김문수가 갖는다고 당원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3항 대통령 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당무를 누가 사실상 관장하는 겁니까? 대통령 후보자와 그 대통령 후보자가 구성한 이 대통령 선거대책기구의 장, 이 사람이 당무를 통할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규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규에는 이 대통령 선거대책기구의 이 구체적인 역할, 권한, 그 권한의 범위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대책기구로 중앙당의 중앙선대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자 자문기관, 보좌기관을 두고 시도별로 또 각 시도 선대위를 갖다가 구성한다.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 선거대책기구 이걸 구성할 수 있고 보좌기관도 구성할 수 있고 자문기관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최고위원회와 협의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라는 걸 놓고 이양수 같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자가 당 지도부가 그걸 존중해줘서 그동안에 따라준 것 뿐이지 그 권한은 있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협의라는 게 뭐냐면 논의한다 그 말입니다. 상의한다 그 말입니다. 의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라는 거는 이 김문수 후보자와 그 다음에 쌍권 요 지도부가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협의라는 거는 그냥 의논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결정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이 문맥상 대통령 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해서 구성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구성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 후보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내의 대통령 후보자는 누굽니까?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이 당규들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다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 그 권한 주체는 대통령 후보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체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가 대체 어디에서 어떤 당원 내용과 어떤 당규 내용을 살펴보고 와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대통령 후보자한테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런 대통령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을 주고 있느냐. 어떻게 그 위신을 이렇게 깎아먹을 수가 있느냐.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국내힘이한 정당은 정말 회생 불가한 정당이구나. 정말로 저 당은 희망이 없는 정당이구나. 정말로 저 당은 자당의 당원과 지지층이 뽑은 저 후보마저도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정당이구나. 대체 저자들은 뭘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가? 대체 저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서 뭘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한다면 물론 김문수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맞상대로서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자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여러분들 다른 국민들 그동안에 국민의힘 지지를 하지 않던 국민들이 김문수를 뽑아주겠습니까? 안 그래도 안 뽑아주는데 그러면 기존에 김문수를 뽑아줬던 사람들 중에서는 또 김문수를 뽑아주겠습니까? 저 자당 안에서 저렇게 무시받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당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타 특별기구 예를 들어서 단일 후보 추진기구 있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 추진기구 김문수가 제안한 것도 아니 대통령 후보자의 승인을 얻어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당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당 지도부가 거부를 하는, 당 지도부가
선뜻 응하지 않는 이런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대본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하도록 돼 있고 이 중앙선거대책본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당무를 갖다가 또 뭐 재정이든지 선거 업무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총괄 업무든지 다 이 중앙선거대책본부가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대체 이양수란 사람 또는 그 뒤에 있는 친윤 기득권 세력이란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당원과 어떤 당규를 따라서 지금 김문수한테 그런 압박을 가하느냐. 물론 김문수가 경선 과정에서 나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라고 했던 점, 그 단일화 그 주장 때문에 표를 많이 받았던 점,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 자당의 후보가 유리한 입장에서 이 한덕수와의 단일화 협상을 중재, 조율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공개적으로 저렇게 망신을 주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모욕을 주면 대체 그 대선 후보의 위상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당은 정말로 구제불능이다. 정말로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내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엄연한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직면한 이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버엔딩님, 그리고 GGTXDFUJBB님, 하늘공간님, 최영수님, 신정현님, 아이나씨님, 이 분들께서 이제 댓글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도 많고 또 분노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했던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게시물을 올렸던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바뀐다. 내가 나 보기 싫어, 나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향으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설사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집하면 결집할수록 저 이재명, 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이 세력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